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이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요. 왜 그럴까요? 부부로 살면 각각 20% 깎이니까 아예 혼자 산 걸로 하면 100% 다 받으니까요. 한 달에 16만 원, 1년이면 192만 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입니다. 걸리면 받았던 돈 전부 토해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이혼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한 부부가 적발되어 5년간 받은 돈 2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만큼 부부감액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늙었는데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깎이는 게 말이 됩니까? 밥 한 솥 해 먹으면 쌀값이 절반이 되나요? 병원비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오히려 늙으면 늙을수록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서로 병원 모시고 가야 하고, 서로 약 챙겨줘야 하고, 서로 밥 챙겨줘야 합니다. 이게 왜 돈이 적게 드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같은 효과를 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법 위험 없이 떳떳하게 부부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도대체 왜 나라는 부부한테 연금을 깎는 건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1인 가구보다 생활비 효율이 생깁니다. 집세는 하나, 전기세, 물세, 가스비도 하나, 밥도 한 솥에 해 먹으니까 2인분 따로 사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1.6가구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즉, 부부 2명이라도 1인 가구 2개가 아니라 1.6가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노인 부부가 함께 산다고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까요? 경제학 연구를 보면 일반 가구는 맞습니다. 젊은 부부는 실제로 효율성이 생깁니다. 밥 한 번 할 때 2끼 해결하고, 전기세, 물세 하나로 2명이 쓰고, 자동차 한 대로 2명이 다니고, 그래서 1인 가구 둘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노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개인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은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약값이 15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듭니다. 이게 같이 산다고 반으로 줄어듭니까? 오히려 2배입니다. 병원 가는 횟수, 약 먹는 횟수, 건강식품 사는 횟수, 이게 다 곱하기 2입니다. 게다가 요즘 노인들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누가 병원 모셔다 드립니까? 서로 챙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시고 가고, 아내가 남편을 모시고 갑니다. 택시비도 2배, 교통비도 2배입니다. 이게 어디가 효율적입니까? 실제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30만 원입니다. 그럼 노인 부부 가구는 얼마일까요? 이론상 1.6배면 208만 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240만 원이 듭니다. 즉 거의 1.85배입니다. 나라가 말하는 1.6배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병원비, 약값, 건강관리비 때문입니다.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여전히 1.6배 기준을 고집합니다. 아니, 고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바뀝니다. 부부 감액률이 20%에서 15%로 완화되는 겁니다. 즉 1.6배에서 1.7배로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작년 2025년까지는 부부가 각각 32만 원씩 총 6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각각 34만 원씩 총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실제 생활비 1.85배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즉, 부부는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는 이 기준을 더 올리지 않는 걸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산 때문입니다. 부부 감액을 없애거나 더 낮추면 기초연금 전체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약 650만 명 중 부부 가구가 약 200만 쌍입니다. 만약 부부 감액을 완전히 없애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연간 약 3조 원입니다. 이건 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생 세금 내고 평생 나라 믿고 살았는데 늙어서 부부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깎여야 합니까? 이게 정말 공정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나라가 주는 대로만 받을 건가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최대한 받을 건가요? 지금부터 부부가 합법적으로 더 많이 받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 감액을 받더라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 정액이 낮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15% 감액 후에도 각각 34만 원씩 총 68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소득인 정액을 낮추는 방법은 뭘까요? 통장 돈을 줄이는 겁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 즉, 2천만 원 이하는 계산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 있다면 1천만 원에 대해 연 4%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한 달에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단돈 1만 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립니다. 실제로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을 딱 1만 원 초과해서 탈락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을 경우엔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예치금, 의료비 예치금 등 실사용 목적으로 전환하세요. 이건 생활자금이 아니라 필수 지출로 인정돼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똑같은 3천만 원인데 통장에 있으면 탈락, 전세보증금으로 있으면 합격입니다. 이게 바로 돈을 쓰는 방식이 연금 자격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의 이유입니다. 차 한 대 있다고 연금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차 대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가 2대든 3대든 문제는 그 차들의 총 시가가 얼마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된 경차 2대를 합쳐도 시가가 700만 원 정도라면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외제 SUV 한 대만 있어도 시가가 5천만 원이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5천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매달 약 416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수급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시가 5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은 아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용 트럭, 택배용 화물차, 학원 통학 차량 등은 소득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기 전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차를 바꿨다가 연금이 끊긴 분들 실제로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부부가 실제로는 함께 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면 각각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본체에, 아내는 별채에 주소를 두는 겁니다. 혹은 자녀 집 주소로 한 분만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함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따로 살아야 합니다. 주소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 부정수급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받았던 돈 전부 토해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위장이혼과 똑같습니다. 둘째, 가구 분리하면 건강보험료가 각각 나옵니다. 부부로 살 때는 한 세대로 묶여서 건강보험료가 하나였는데 분리하면 2개가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공제나 기타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분리는 신중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과 건강보험료 증가분, 세금 변화를 전부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로의 계산기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국민연금공단 상담원에게 정확히 물어보신 후 결정하세요. 무턱대고 주소만 옮기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부가 합법적으로 더 많이 받는 3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정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부부감액이든 뭐든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지도 못할 연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하니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안아주는 최고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 알고 계시면 댓글에 1번을, 잘 모르시겠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을 보고 다음 기초연금 영상에 꼭 반영해서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도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준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나뉘는 방식입니다. 먼저 받을 자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025년보다 무려 1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2025년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에서 395만 2천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즉, 올해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도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47만원, 395만 2천원이라는 건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냥 월급이나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은 2가지로 구성됩니다. 바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같은 것들이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집,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하는 것이죠. 즉, 얼마를 벌고 있는가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를 합쳐서 나온 값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 즉 실제 들어오는 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사정연금,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전부 다 합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에는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순자 어르신이 월 100만원짜리 경비 일을 하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100만 원이 아니라 공제 30%를 제외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건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절대 꺾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즉, 일하면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이래도 연금 수급이 든든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거죠. 이제 두 번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극도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집이나 전세금도 소득으로 치느냐? 이 부분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이나 전세금,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일정 부분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000만 원 있다면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1,0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미만이라서 계산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되고 그 4%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3,000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동산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는 집, 즉 일반 주택은 일정액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인 부분만 계산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그리고 주택 외의 부동산, 즉 토지나 상가, 전세보증금 등은 역시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집값이 높아도 실제로 현금이 아니라면 전부 소득으로 치진 절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두 분이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과 이정화 어르신. 두 분 다 72세, 집도 있고 아파트 시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수급, 이정화 어르신은 탈락. 왜일까요? 이유는 자동차와 예금이었습니다. 이정화 어르신은 자녀가 준 5천만 원을 통장에 그냥 그대로 두셨고, 김순자 어르신은 그 돈으로 노후용 전세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순자 어르신의 금융재산은 크게 줄었고 이정화 어르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은 생활 여력으로 계산하지만 전세금은 주거 안정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 차이가 엄청나게 났던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막힙니다.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한 제도 때문이 절대 아니라 단 한 가지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거나 재산 정리가 미비했거나 혹은 단 한 달 늦게 신청해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놓치는 7가지 치명적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복잡한 계산 전혀 몰라도 됩니다. 단 5분 만에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손해 안 봅니다. 실수 1. 신청일을 놓치는 것.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이사 정리하고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정말 한 달 차이로 수백만 원 날려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6월부터 받지만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시작이고 5월분은 절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단 한 달 늦으면 35만 원을 날려버리는 셈이죠. 게다가 요즘은 심사에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누락, 가족관계 확인, 금융재산 조회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났을 때 즉시 신청하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방문 신청 예약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와서
서류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반드시 활용하세요. 실수 2. 통장에 돈을 그냥 방치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안 쓰는 돈이니까 그냥 놔뒀어. 자식이 준 돈이라 내 돈이 아니야.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돈도 생활 가능 재산으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기본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즉 1천만 원에 대해 연 4%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한 달에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 기초연금은 단돈 1만 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립니다. 실제로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딱 1만 원 초과해서 탈락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을 경우엔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예치금, 의료비 예치금 등 실사용 목적으로 전환하세요. 이건 생활자금이 아니라 필수 지출로 인정돼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게 바로 돈을 쓰는 방식이 연금 자격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의 이유입니다. 실수 3. 자동차가 발목을 잡는 것. 차 한 대 있다고 연금이 왜 안 돼?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차 대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가 2대든 3대든 문제는 그 차들의 총시가가 얼마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10년 된 경차 한 대와 오래된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지만 시가를 합쳐도 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럴 땐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이웃 박철수 어르신은 외제 SUV 한 대만 있습니다. 차 한 대뿐이지만 시가가 5천만 원이 넘죠. 이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5천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매달 약 416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수급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차가 여러 대여도 낡고 시가가 낮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 대라도 고가 차량이면 그 한 대가 전체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시가 500만 원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은 아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용 트럭, 택배용 화물차, 학원 통학 차량 등은 소득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기 전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차를 바꿨다가 연금이 끊겼다는 분들 실제로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순간 소득 인정액이 수백만 원이 폭발적으로 뛰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수 4. 공동명의 부동산을 방치하는 것. 집은 내 이름이랑 아들 이름이 반반이라 괜찮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공동명의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즉 2억 원짜리 집을 자녀와 반반 소유하면 1억 원이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택은 2026년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소득 환산 대상입니다.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니 1억 원이면 매달 약 33만 원이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공동명의가 아니라 실소유자 명확화 혹은 담보 설정으로 소득 환산 방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단 명의 변경은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기초연금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반드시 상담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수 5.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을 누락하는 것. 그거 몇만 원인데 굳이 써야 하나? 그 몇만 원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전산으로 모든 기관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보험사,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 통합 조회됩니다. 따라서 이자나 연금 소득을 숨기면 오히려 치명적 불이익입니다. 소득 불일치가 감지되면 지급이 즉시 보류되고 최대 3개월간 심사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전부 신고하면 신뢰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완전 신고자의 평균 지급 개시 기간은 21일, 소득 불일치자는 46일입니다.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실수 6. 주소나 가족관계 변경을 미신고하는 것. 기초연금은 세대 단위로 심사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가 같이 사느냐,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극도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주민등록상 아직 부모님과 같은 주소라면 소득 인정액이 두 사람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 변경이 늦어져도 심각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완화되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정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해야 하니 꼭 빨리 신고하세요. 실수 7. 중복 수급을 착각하는 것.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된다던데요?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와 병행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단 일부 복지제도, 예를 들어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등에서는 기초연금액 일부가 소득으로 반영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체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월 6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두 제도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철저히 지키면 기초연금은 더 이상 어렵고 불안한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받는 내 돈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이런 소문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 없어진다더라. 올해는 못 준대. 나라가 돈이 없다잖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모임에서도, 심지어 동네 약국에서도 이 말이 떠돕니다. 누군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언합니다. 친구가 공무원인데 이번에 전부 줄인다더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그동안 애타게 믿고 기다렸던 건데 진짜 사라지는 걸까? 나도 이제 끝인가? 실제로 72세 김순옥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던 그 돈이 혹시 이번 달엔 안 들어오면 어쩌나. 그 생각에 휴대폰 알림 소리만 나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잠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 너무나 절실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달의 연금으로 병원비를 내고, 약값을 내고, 전기세를 내고, 손주 용돈을 쥐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급 중이고 2026년에는 오히려 대폭 확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50%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이 이미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이건 축소가 아니라 대대적인 확대와 전면적인 강화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왜 없어진다는 소문이 도는 걸까요? 그건 일부 말만 잘라서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를 조정한다,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즉각 그럼 깎이겠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을 목표로 기초연금 제도의 전면 안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획기적으로 간소해지고 소득과 재산 조회도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동 연동됩니다. 이제는 서류 한 보따리 들고 줄 서는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확실하게, 더욱 든든하게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이 곧 영원한 탈락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까 난 끝났지 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소득, 재산, 가족관계는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재심사와 재신청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첫째, 재산이 줄어들면 자동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작년에 3천만 원 예금 때문에 탈락했는데 올해 생활비로 1천만 원을 쓰셨다면 그만큼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다시 계산해서 기준에 맞으면 바로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1년에서 2년씩 손해를 봅니다. 둘째, 자녀와 따로 살게 되면 가구 분리 신고를 하세요.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와 주소지가 같으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주소지만 분리해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자동차나 예금이 합쳐져서 탈락했던 분이 가구 분리 후 바로 수급자로 바뀌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소 이전 후 3개월 이내 재신청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하면 다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금액 변동 시마다 기초연금 산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6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이 새로 산정됩니다. 이걸 연계 조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세요. 넷째,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수급자가 되면 배우자는 간편 재심사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가구 감액률 완화와 함께 배우자 자동심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예전엔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쪽이 승인되면 다른 한쪽은 간소화 절차로 심사됩니다. 단 3개월 내에 배우자 정보가 자동 연동되므로 주소지와 가족관계 등록이 최신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탈락 사유가 일시적 재산 증가였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기 전 잠깐 통장에 돈이 많아졌다면 그 시점에만 탈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재산 증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기초연금이 다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거래 과정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여섯째, 본인 건강 악화나 근로 중단 시 긴급 변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기초연금공단에 바로 신고하세요. 1개월에서 2개월 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이 재개됩니다. 이건 복지 사각지대 방지 제도로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일곱째,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공단이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다시 신청하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탈락 후라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복지로에서 재신청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 기준이 오를 때, 즉 매년 1월은 이전 탈락자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해도 끝이 절대 아닙니다. 생활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다시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이고 기초연금은 그 약속을 생활로 바꿔주는 실질적 손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은 약 350만 명입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두 제도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제도의 취지가 이중 지원이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보완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6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자동 연계 지급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즉,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수급자 명단 중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 심사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연금은 찾아가는 복지에서 자동 지급 복지로 완전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세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단 10분이면 매달 몇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6년 국민연금 변화와 실전 대처법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해지도록 늘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특히 부부감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생활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노후 준비하세요.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